강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의 역할이 있고 보완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 누군가 이 손바닥 보여드리는 것도 뭐 하나의 그 신뢰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저에게 길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길을 물어봤을 때 제가 손짓을 사용 안 하고 그분에게 말과 목소리로만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분이 길을 찾을 확률이 어려워요. 이때면 손이 보완 역할을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완 역할을 하고 강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제 눈빛을 교환하거나 표정을 확인하는 것도 사람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얼굴이 생김새가 호감이 가지 않는 얼굴이라도 호감도 높아질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그맨 김재동 씨 아시죠? 그분이 키도 작으시고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호감형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만의 매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매력이라는 것은 이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또 눈빛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눈썹이 하는 역할이 얼굴에서 이제 조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눈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로만 사실을 전달했을 때와 네, 잠시만요. 그러면 네. 추가 질문인데요. 네네. 얼굴이 못생겼다고 가정하에 네.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하고 네. 그다음에 말로만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블라인드 네네. 테스트처럼 말로만 하고 네. 그다음에 또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마주보고 했을 때 그 세 개 중에 호감도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그래도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하더라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목소리만 멋있어도 호감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 목소리보다는 이제 외모로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이제 작용입니다. 뇌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편도체인데 편도체에서 이제 그 사람의 외모를 딱 보면서 1000분의 13초라는 1000분의 13초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 1000분의 13초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위협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호감도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로만 사실을 전달했을 때와 네. 행동과 말로 이제 사실을 전달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화 통화할 때는 말로서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말도 이제 목소리도 차분해야 될 거고 때로는 신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때 목소리 톤 높이도 이제 움직여야 될 거고 목소리 빠르기, 리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대면을 했을 때 서로 대면을 했을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손짓과 이제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절하게 조합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뭐 이제 저도 이제 강연을 나가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이제 신뢰가 간다는 거죠. 손바닥을 아래로 했을 때 약간 권위적이면서 신뢰를 주는 이런 제스처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 예전에 정치할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손바닥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를. 그 예전에 원시 시대 때부터 이런 제스처를 써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웃는 거, 웃잖아요. 이 웃는 거는 이제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런 비언어적 수단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이제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네. 말보다 바디랭귀지가 전달력이 높은 이유와 왜 말로서는 정확한 감정을 표현해내기가 어려운지 듣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잖아요. 정보를 입수할 때 약 80%는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목소리보다는 외모, 그 사람의 이제 눈빛, 어떤 눈빛이에요. 이를테면 졸린 눈빛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눈빛과 그리고 표정, 그리고 이제 딱 자세가 얼마나 올바른 자세이고 절도 있는 자세고, 그리고 사용하는 손의 제스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청각적으로 이제 입력되는 정보는 눈에 비하면 아주 작다고 봐야죠. 스킨십이 사람의 호감도를 높이는데 네. 어떠한 영향력이 있나요? 스킨십은 이미 서양에서는 스킨십을 하나의 접촉학으로 학문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스킨십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이제 피부가 맞닿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나쁘게 사용하면은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좋게 사용하는데 이제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온기가 전달돼요. 사람과 사람은. 예, 온기가 전달되면서, 우리 이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감각 수용체가 있어요. 기계적 감각 수용체가 있는데 그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신체 접촉도, 스킨십도. 몸짓, 표정, 눈빛, 손동작 중에 네.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보디랭귀지는 어떤 건가요?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뭐 순위를 매기자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가 표정이겠죠. 첫 번째가 표정일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눈빛이라고 봅니다. 눈빛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가 아까 몸짓이라고 그러셨죠? 예, 자세. 예, 이런 자세를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손짓.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을 다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보디랭귀지를 사용하면 네.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절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네, 맞습니다. 웃는 것도 이제, 웃는 게 왜냐면 상대의 마음을 왜 변화시키냐면은, 안면 피드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웃게 되면은 상대도 같이 따라 웃게 돼요. 우리 뇌에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 감정에 이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통 영화관에 가면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다 따라 울죠. 그것은 인간의 미러 뉴런 때문에 생기는 작용입니다. 한 명이 하품하게 되면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하품하게 되고, 예, 웃게 되면 또 같이 웃게 되고,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또 다른 바디랭귀지로 보자면은 포옹이 있어요. 포옹도 하나의 치유 방법 중 하나거든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이제 프리허그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겠죠?
이제 프리허그, 허그를 통해서 포옹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상대에게.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